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을 울린 진짜 이야기 흑백 드라마관입니다. 말씀 시작 전 오늘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곳에서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가는 걸 보니 벌써 가을이 깊어가나 봅니다. 제 인생의 가을도 이렇게 깊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남편 철수가 치매 진단을 받은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가끔 깜빡하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니 마지막엔 제 얼굴도 못 알아보게 됐습니다. 당신 누구요? 하루에도 10번씩 듣는 그 말이 처음엔 가슴을 찢는 것 같더니 나중엔 그냥 무뎌지더라고요. 45년을 함께 산 아내를 못 알아보는 남편을 집에서 혼자 돌보기가 힘들어졌을 때 딸아이가 이곳을 알아봤습니다. 엄마, 여기 시설 좋대요. 엄마도 너무 지치셨잖아요. 딸아이 미선이의 말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지쳐서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못 알아볼 때의 그 외로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이 소망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남편은 2층, 저는 3층. 같은 건물에 있지만 다른 층에 사는 부부라니 이상하죠? 하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을 보러 내려가면 남편은 저를 보고 웃으며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철수 씨 아내예요.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금세 잊어버립니다. 이곳에 온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3층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요양원 정원의 핀 코스모스가 참 예뻤거든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요양보호사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제 옆에 멈춰 섰어요. 코스모스가 참 예쁘네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남자 목소리. 저는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얼굴,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그 미소를. 준호 씨?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50년 만에 부르는 이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이, 맞죠?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아니, 거꾸로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19살이 됐고 그는 21살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그가 처음 제 이름을 물었을 때처럼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저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저도 여기 있어요. 일주일 전에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지만 그 따뜻함은 여전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5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높은 벽처럼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50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영숙 씨, 점심시간이에요. 복도 끝에서 젊은 요양보호사가 불렀습니다. 수진 씨, 28살의 밝은 아가씨였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거죠. 네, 지금 갑니다. 저는 준호 씨를 보지 않고 얼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망치듯이요.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보니 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슬픈 듯한, 그리운 듯한 표정으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50년을 생각했어요. 제가 내린 선택들을, 살아온 삶을, 그리고 포기했던 사랑을. 제 옆 침대에는 같은 방을 쓰는 경희 씨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72살의 경희 씨는 저보다 먼저 이곳에 와서 이곳 생활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줬어요. 경희 씨, 저는 조용히 불러봤지만 경희 씨는 깨지 않았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나 어떡하지? 옷장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흑백 사진. 그 속에 19살 저와 21살 준호 씨. 유일하게 함께 찍은 사진. 그걸 꺼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랬다간 제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간 순찰도는 요양보호사였죠.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다시 고요해진 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여름날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게 시작됐던 그날로. 1962년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19이었을 때 저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바느질품을 팔아 가게를 도우셨죠. 저는 중학교까지만 마치고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면사무소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며 집안을 도왔어요. 그해 여름 저는 매일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 면사무소로 출근했습니다. 그 정류장은 서울로 가는 버스가 하루에 3번 서는 곳이었어요. 아침 6시, 오후 2시, 저녁 7시. 저는 아침 버스가 지나간 뒤에 출근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정류장에 낯선 청년이 서 있었어요. 깔끔한 하얀 셔츠에 회색 바지. 서울 사람처럼 보였죠.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청년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서 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그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실례지만 이 버스 서울로 가는 거 맞나요? 저는 놀라 그를 봤어요.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20 초반쯤으로 보였어요. 네, 맞아요. 근데 아침 버스는 이미 갔는데요? 아, 저는 타려는 게 아니라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그가 웃었습니다. 참 순수한 미소였어요. 구경이요? 네. 고향에 내려와서 할 일이 없어서요.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를 보면 좀 덜 심심하거든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준호. 서울에 있는 대학교 법학과 2학년 학생이었어요. 방학을 맞아 고향 마을에 계신 할머니 댁에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이름만 알려줬어요. 저는 최영숙이에요. 영숙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이름이 그렇게 좋게 들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우연이었지만 나중엔 일부러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갔어요. 저도 아마 그도. 우리는 정류장 옆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 생활 이야기, 대학교 이야기, 꿈 이야기. 저는 판사가 되고 싶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멋진 꿈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저도 꿈이 있었는데. 있었다고요? 지금은 없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고등학교도 못 간 제가 무슨 꿈을 꾸겠어요. 그냥 면사무소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시집이나 잘 가면 되는 거죠.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영숙 씨 꿈이 아니잖아요. 뭐가요? 시집 가는 것. 그건 영숙 씨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무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걸.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 꿈이 뭔지,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죠. 여자는 시집 잘 가면 돼.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우리 마을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근데 이제 그건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해요? 학교를 못 나왔잖아요. 검정고시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학도 갈 수 있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이 저 공부시킬 형편이 안 돼요.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봤어요. 그의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 여름 내내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비가 오나 해가 뜨나 우리는 그 정류장에서 만났어요. 어느 날은 준호가 책을 가져왔습니다. 영숙 씨한테 주려고요. 제가 좋아하는 시집이에요. 책을 펼치니 그 안에 편지가 있었어요. 준호가 직접 쓴 편지. 영숙 씨,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때 저는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순수하고 간절하고 아름다운 사랑.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준호는 서울의 부유한 집안 아들이었고 저는 시골의 가난한 농부 딸이었으니까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 준호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나 다음 주에 서울 올라가야 해.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 매주 편지 쓸게. 그리고 방학 때마다 내려올게. 준호 씨, 응?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류장 벤치에서 누가 볼까봐 조심스럽게요. 영수가 나한테 넌 저 같은 사람이 아니야. 넌 내가 만난 가장 특별한 사람이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알았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아플 수 있는지를. 준호가 서울로 돌아간 후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통씩 파란 봉투에 깔끔한 글씨로 쓰인 편지들. 저는 그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면사무소 우체통에서 제 이름이 불릴 때마다 저는 뛰어가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영수가 서울은 날씨가 벌써 선선해졌어. 우리 마을은 어때? 아직도 더워? 오늘 수업에서 헌법에 대해 배웠는데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말이 참 좋더라. 언젠가 정말 그런 세상이 오면 너와 내가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 편지를 읽을 때마다 울었습니다. 행복해서도 슬퍼서도 울었어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서툰 글씨로 하지만 정성껏 제 마음을 담아서요. 준호 씨, 저도 매일 준호 씨 생각해요. 오늘 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받는 일을 했는데 갓 태어난 아기가 너무 예뻤어요. 언젠가 저도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한테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처럼 되지 말라고요. 준호 씨가 제게 그렇게 말해줬던 것처럼요.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름 준호가 다시 내려왔어요. 정류장에서 그를 봤을 때 저는 달려가서 안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누가 볼까봐. 시골 마을은 좁았으니까요. 영수가, 준호 씨, 우리는 그냥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 그는 더 어른스러워 보였고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왜 울어? 보고 싶었어요. 나도. 정말 많이. 그 여름은 첫 번째 여름보다 더 특별했습니다. 우리는 더 솔직해졌고 더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밤 준호가 저를 산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영수가 저기 저 별 보여? 준호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응, 저 별이 우리야. 멀리 있지만 서로를 보고 있잖아. 그치만 별은 절대 만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누가 알아? 우주 어딘가에서는 별들도 만날 수 있을지. 저는 웃었습니다. 준호 씨는 정말 낭만적이에요. 너 때문에 그래. 너를 만나고 나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느껴져.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키스했습니다.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완벽한 순간이 곧 끝날 거라는 걸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기 일주일 전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수가 너한테 말할 게 있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데요? 우리 부모님이 알았어. 우리 만나는 거. 어떻게? 동네 어른이 서울에 계신 우리 이모한테 말했나 봐. 그게 부모님한테 들어갔어. 그래서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부모님이 엄청 화내셨어. 나보고 다시는 너를 만나지 말래. 집안을 망칠 거냐고, 내가 나한테 뭘 바라는 거냐고. 정말 너무한 말씀들을 하셨어.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준호 씨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 제가 준호 씨한테 뭘 바라고 다가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절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 영수가. 진심으로. 저도 사랑해요, 준호 씨. 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준호를 위해서 제가 먼저 떠나야겠다고. 그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었어요. 저 때문에 그가 가족과 틀어지고 꿈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준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준호는 계속 정류장에서 저를 기다렸다고 해요. 면사무소 앞까지 찾아왔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준호 씨, 저는 행복했어요. 준호 씨를 만나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내야 해요. 준호 씨한테는 꿈이 있잖아요. 판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돕겠다는 꿈. 저는 그 꿈의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부디 저를 잊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좋은 판사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세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갈게요. 준호 씨를 가슴에 담고서 안녕히 영숙. 편지를 붙이고 나서 저는 사흘 동안 울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한 달 후 준호에게서 마지막 편지가 왔습니다. 영수가 너의 마음 알겠어. 하지만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언젠가 내가 성공해서 당당하게 너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다시 찾아갈게. 그때까지 행복해. 사랑해.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준호와 헤어진 후 저는 빈 껍데기처럼 살았습니다. 면사무소에 출근하고 집에 돌아오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그저 숨만 쉬며 살아갔어요.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저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영수가 너 올해 20인데 슬슬 혼처를 알아봐야 하지 않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거든요. 한 달 후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최철수라는 남자. 26살 농사를 지으며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괜찮은 혼처라며 좋아하셨습니다. 첫 만남 날 저는 철수 씨를 봤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순해 보였습니다. 준호 씨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준호는 도시적이고 세련됐다면 철수 씨는 시골스럽고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최철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저도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최영숙입니다. 우리는 몇 번 더 만났고 부모님들이 혼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저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 인생에 사랑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누군가의 아내로, 나중엔 누군가의 어머니로.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준호에게서 받은 편지들을 꺼내봤습니다. 다 태워버릴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신 작은 상자에 넣어서 옷장 깊숙이 숨겼어요. 제 마음도 함께 묻으면서 결혼식 날 저는 하얀 한복을 입고 식장에 들어갔습니다. 철수 씨가 저를 보며 수줍게 웃었어요. 저도 웃어줬습니다. 진심은 아니었지만 노력했어요. 신혼 초 철수 씨는 저를 무척 아껴줬습니다. 농사일을 하고 돌아와서도 제가 힘들어할까봐 집안일을 도와줬어요. 영수가 괜찮아? 많이 힘들지? 그가 물으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밤마다 준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저를 잊었을까? 행복할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결혼 1년 후 딸아이 미선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 제 품에 안긴 미선이를 보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짜 웃었어요. 결혼한 후 처음으로 느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우리 딸. 저는 미선이를 꼭 안았어요. 엄마가 못 이룬 꿈, 너는 꼭 이루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철수 씨도 딸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영수가 우리 딸 참 예쁘지? 그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정말 예뻐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선이가 5살 때 아들 민수가 태어났어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바쁜 게 좋았어요. 생각할 틈이 없었으니까요. 철수 씨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술을 먹어도 집에서 난동을 부리지 않았고 바람을 피우지도 않았어요. 저를 때리지 않았고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무얼 더 바랄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저는 만약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준호와 함께였다면? 만약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이제 철수의 아내고 미선이와 민수의 엄마였으니까요. 어느 날 미선이가 중학생이 됐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엄마는 아빠 사랑해? 저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우리 친구 엄마 아빠는 막 스킨십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거 안 하잖아.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엄마는 아빠를 존중하고 아끼지. 그게 결혼이란다. 사랑이랑은 다른 거네. 미선이가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옷장에서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준호의 편지를 읽었어요. 영수가 너를 사랑해. 그 글씨를 보는 순간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영수가 앉아? 철수 씨가 방문을 열었어요. 저는 황급히 편지를 숨겼습니다. 아, 네. 지금 잘게요. 무슨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수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그랬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의 사랑이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제가 철수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에게 감사하다는 걸,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아니, 충분하다고 믿으려 했던 거죠. 요양원에서 준호를 다시 만난 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를 피해야 할지 아니면 친구로라도 지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요양원은 작은 곳이었고 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사흘 후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다시 마주쳤어요. 준호는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자리에 앉으려 했는데 젊은 요양보호사 수진 씨가 말했어요. 영숙 할머니, 저기 자리 있어요. 김준호 할아버지 옆에. 아니, 괜찮아요. 저는 여기. 에이, 같이 드세요. 혼자 드시는 것보다 같이 드시는 게 좋잖아요. 수진 씨가 거의 떠밀다시피 해서 저는 준호 옆에 앉게 됐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밥이 맛있네요. 네. 영숙 씨는 언제 이곳에 오셨어요? 3달 전이요. 준호 씨는 일주일 전에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거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저 요양원 생활에 대한 이야기만.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려는데 준호가 물었습니다. 영숙 씨, 정원 산책 좀 같이 하실래요? 저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좋아요. 정원은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있었고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노인의 걸음으로. 영수가, 준호가 조용히 불렀어요. 반말이었습니다. 5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네. 저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너 행복하게 살았어? 그의 질문에 저는 멈춰 섰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행복했는지, 그냥 살았는지,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 준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준호 씨는 결혼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했어. 부모님이 정해주신 사람이랑 30살 때 행복하셨어요?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 나한테도 잘해줬고, 근데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던 것 같아.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은요? 딸 하나 있었어. 있었다는 게 지금은 연락을 안 해서. 내가 치매 진단받고 나서 아빠 모르는 척 하더라고. 그럴 리가요. 괜찮아. 이해해. 나도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으니까. 준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앞을 보다가 준호가 물었어요. 영수가, 너는 날 용서할 수 있어? 뭐려? 그때 널 지키지 못한 거, 부모님 말에 그냥 순종한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떠난 거잖아요. 넌 날 위해서 떠난 거잖아. 그래도 제 선택이었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영수가,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사실은 그때 수진 씨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철수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의 손을 뿌리치고 뛰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니 남편 철수가 복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저는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철수는 눈을 뜨고 저를 봤어요. 하지만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예요, 영숙이요. 당신 아내. 아내. 철수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철수는 작은 뇌졸중을 겪었다고 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치매가 더 심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 곁을 지켰어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다음 날 아침 딸 미선이가 병원에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빠도 안정됐어. 미선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힘드시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선아, 울지 마세요, 엄마. 엄마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딸이 저를 안아줬어요. 저는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요양원으로 돌아왔을 때 준호가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수가 괜찮아? 네, 남편은 안정됐어요. 다행이다. 준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영수가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 네. 너한테는 남편이 있잖아. 나랑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거 옳지 않아.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준호의 입에서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요. 미안해, 영수가. 아니에요. 준호 씨 말이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다시 준호와 거리를 두기로 한 후 저는 남편을 더 자주 찾아갔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준호를 잊으려는 노력이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보, 오늘 날씨가 좋네요. 저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네, 좋네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를 알아보는지 모르는지 애매한 반응이었어요. 점심 드셨어요? 먹었나? 아직이시면 같이 먹어요. 네, 같이 먹어요. 우리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젓가락질이 서툴러졌어요. 저는 반찬을 떠서 남편 앞에 놓아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우리의 45년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한 세월, 사랑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동행이었던 시간들, 그 시간이 무의미하지는 않았어요.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철수가 저를 봤어요. 제가 좋은 아내였나요? 철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좋은 아내. 네, 좋은 아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철수는 저를 정확히 알아보지 못하면서도 본능적으로 대답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더 슬펐어요. 이 사람의 기억 속에서 저는 이미 희미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요양원 의료진이 저를 불렀습니다. 상담실에는 젊은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최영숙님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남편분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요. 의사는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최철수님의 치매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곧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관찰한 바로는 김준호님께서도 치매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의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김준호님은 중증 치매 환자인데 대부분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가족도 자신의 직업도
어디서 왔는지도. 하지만 유독 한 사람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의사가 저를 봤어요. 최영숙님, 당신을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도 신기해서 여러 검사를 해봤습니다. 왜 한 사람만 기억하는지. 결론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기억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뇌는 중요한 것부터 저장합니다. 김준호님에게 당신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상담실을 나온 저는 멍하니 복도를 걸었습니다. 준호가 저만 기억한다니, 다른 모든 것을 잊어도 저만은 잊지 않았다니,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집착일까요? 그날 저녁 저는 3층 창가에 서 있었어요. 정원에서 준호가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내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영숙 할머니, 뒤에서 수진 씨가 불렀어요. 무슨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는데. 수진 씨가 제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 제가 봤는데요. 할머니랑 김준호 할아버지 예전에 아는 사이셨죠? 어떻게 알았어? 티가 나요. 서로 볼 때 눈빛이 다르거든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옛날 일이야. 아주 오래전. 사랑하셨어요? 수진 씨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많이. 그럼 왜 헤어지셨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신분이 달랐고, 집안이 반대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 수진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요즘 고민이 있어요. 제 남자친구가 프로포즈 했거든요. 그래, 축하해. 근데 확신이 안 서요. 이 사람이 정말 제 운명인지. 운명은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저 선택만 있을 뿐이야. 난 준호를 선택하지 않았어. 아니, 선택할 수 없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선택했지. 후회하세요? 수진 씨가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후회? 아니야. 후회는 아니야. 그냥 아쉬울 뿐이지. 만약 그때 다르게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할머니, 수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뭘? 김준호 할아버지랑요. 둘 다 여기 계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게는 남편이 있어. 철수가 날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그 사람은 내 남편이야. 45년을 함께한 사람이고. 하지만 준호 할아버지는 할머니만 기억하잖아요. 그게 더 괴로워. 제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 사람이 날 기억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이름만 남은 거지. 진짜 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날 밤 저는 다시 꿈을 꿨습니다. 19살의 저와 21살의 준호. 우리는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이번엔 내가 널 떠나지 않을게. 하지만 꿈에서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린 다시 헤어질 거라는 걸.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준호를 피했고 준호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가끔 복도에서 마주쳤지만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남이 된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 원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영숙님, 잠시 원장실로 와주시겠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불안한 마음으로 원장실로 갔어요. 원장실에는 원장 선생님과 딸 미선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아, 왜 와? 엄마. 미선이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최영숙님. 원장이 말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죠? 저는 물었습니다. 김준호님의 물건입니다. 원장이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준호님이 최근에 창난 증세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물건을 정리하던 중 이걸 발견했습니다. 원장이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뭔지 보세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혔어요. 장학금, 기부 영수증? 네. 1985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익명으로 장학금을 기부한 기록입니다. 원장이 설명했어요. 수혜자가 최미선, 최민수, 미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저랑 민수 오빠 이름이에요.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받았던 그 장학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준호 씨가 우리 애들 장학금을? 그뿐만이 아닙니다. 원장이 다른 서류들을 꺼냈어요. 1990년 최철수 씨 사업 자금 익명 투자. 1995년 최영숙님 어머니 병원비 익명 지원. 2000년 최영숙님 이름으로 불우이웃 기부. 서류는 계속 나왔습니다. 50년 동안의 기록. 준호가 저를 위해, 제 가족을 위해 해온 일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어떻게? 김준호님은 판사로 성공하셨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번 돈을 대부분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당신과 당신 가족을 위해서. 미선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분이 누구예요? 왜 우릴 이렇게? 첫사랑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첫사랑. 첫사랑이 왜 우리 가족을, 엄마를 사랑했으니까.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평생을 사랑했나 봐. 그때 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혜 씨가 들어왔어요. 영수가, 너 이거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경혜 씨가 저에게 오래된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준호 씨 일기장. 내가 청소하다가 발견했어. 읽어봤는데. 너 읽어봐야 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1965년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1965년 8월 15일. 오늘 영숙이를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 부모님이 알아버렸다.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갈 것이다. 1966년 3월 3일. 영숙이에게서 마지막 편지를 받았다. 헤어지자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난 안다. 영숙이가 나를 위해서 떠나는 거라는 걸. 바보 같은 영숙이.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1967년 5월 20일. 오늘 영숙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슴이 찢어진다. 하지만 축하해야 할 것 같다. 행복해라, 영숙아. 1985년 9월 1일. 오늘 영숙이 딸이 고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익명으로 장학금을 기부했다. 내가 영숙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2010년 12월 31일. 오늘로 나는 은퇴한다. 30년간 판사로 살았다. 영숙아, 나 잘했지? 내가 원했던 대로 좋은 판사가 됐어.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어. 내가 없어서. 일기장을 읽는 동안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미선이도 경희 씨도 같이 울었어요. 50년 동안 준호가 저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멀리서 조용히 헌신적으로. 엄마. 미선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분 만나러 가야죠. 하지만 아빠는 제가 돌볼게요. 엄마, 이분한테 가서 고마다고 말하세요. 아니,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미선아. 엄마는 평생 아빠를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저 알아요. 느꼈어요. 미선이가 울며 말했어요.
엄마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거,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원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 3층으로 준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섰습니다. 노크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말을 해야 했어요. 똑똑, 노크 소리, 들어오세요. 준호의 목소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수가, 준호 씨, 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뭐가, 모든 거, 50년 동안 저를 사랑해줘서 준호가 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꼭 안아줬어요. 영수가, 울지 마. 난 행복했어. 내 곁에 있진 못했지만 널 지킬 수 있어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온 두 노인이 50년을 기다린 포옹이었어요. 준호와 화해한 후 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남편을 찾아갔고 오후에는 준호와 정원을 산책했어요.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한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철수는 제 남편이었어요. 45년을 함께한 동반자. 사랑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존중과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제 영혼의 반쪽이었어요. 평생 가슴속에 살았던 사람. 엄마, 괜찮으세요? 미선이가 주말마다 찾아와 물었어요. 응, 괜찮아. 정말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하지만 행복해. 처음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 같아서 수진 씨도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할머니, 저 남자친구 프러포즈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정말 축하해. 할머니 보고 용기 얻었어요. 완벽한 사랑은 없지만 진심은 있다는 거. 어느 날 저는 준호, 철수와 함께 정원에 있었습니다. 이상한 광경이었죠. 아내가 남편과 옛 애인을 동시에 돌보는. 하지만 그게 제 현실이었어요. 날씨 좋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철수는 무표정하게 앞을 봤고 준호는 미소 지었어요. 응, 좋아. 영수가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난 날도 이런 날씨였지. 기억해요. 그때 너 진짜 예뻤어. 지금은 안 예뻐요? 지금도 예뻐. 더 예뻐. 옆에서 철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영숙이. 저는 놀라 남편을 봤어요. 네, 여보. 영숙이. 고마워. 철수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내 아내 되어줘서.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치매로 저를 못 알아보면서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남편. 저야말로 고마워요, 여보. 좋은 남편이었어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 씨, 영숙이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사람을 당신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는 걸. 준호의 사랑은 열정이고 그리움이었다면 철수의 사랑은 헌신이고 동행이었어요. 둘 다 진짜였고 둘 다 소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추운 아침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어요. 영숙 할머니, 준호 할아버지가. 저는 뛰어갔습니다. 준호의 방으로. 준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제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준호가 눈을 떴습니다. 영수가. 네, 제가 여기 있어요. 영수가. 너. 준호가 힘들게 말했어요. 너. 행복했니? 네. 행복했어요. 준호 씨 덕분에. 그럼. 됐어. 준호가 미소 지었어요.
나도 행복했어. 널 사랑할 수 있어서. 준호 씨 사랑해요. 평생 사랑했어요. 제가 울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나도 사랑해. 영수가. 그리고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의사가 와서 확인했어요. 임종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의 손을 놓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어요. 50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함께한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준호의 딸도 왔습니다. 아버지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저에게 인사했어요. 저야말로 아버지가 행복해 하셨어요. 어머니를 다시 만나서 장례를 치르고 저는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철수가 저를 봤어요. 영숙이, 왜 울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보. 영숙이. 철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랑해.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철수도 준호도 모두 저를 사랑해줬어요. 제가 무엇을 했기에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준호가 떠난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요양원 정원에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매일 그 정원을 걸었어요. 준호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영숙님, 김준호님의 유언장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미선이도 함께. 김준호님께서 남기신 유언입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영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 미안해.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하지만 난 행복했어. 마지막에 내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내가 남긴 재산이 좀 있어. 많지는 않지만 내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 버스 정류장에 벤치를 하나 만들어줘. 사랑했던 두 사람이 여기서 만났습니다라고 적힌 명패를 달아서. 영수가 다음 생에서는 꼭 만나자. 그때는 신분도 집안도 아무것도 우릴 방해하지 못하게. 그리고 그때는 내가 꼭 내 손을 먼저 잡을게. 절대 놓지 않을게. 사랑해, 영수가. 평생, 그리고 영원히. 준호.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미선이도 울었어요. 변호사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미선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그 벤치 만들어요. 할아버지 유언대로.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자. 한 달 후 우리는 고향 마을로 갔습니다. 그 오래된 버스 정류장. 지금은 버스가 다니지 않는 허름한 정류장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새 벤치가 놓였습니다. 아름다운 나무 벤치. 그리고 명패. 1965년 사랑했던 두 사람이 여기서 만났습니다. 김준호와 최영숙. 저는 그 벤치에 앉았어요. 58년 전 준호와 처음 앉았던 그 자리에. 눈을 감으니 보였습니다. 19살의 저와 21살의 준호. 수줍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안녕, 준호야. 저는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거기서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철수도 잘 있고, 우리 애들도 잘 크고. 엄마. 미선이가 옆에 앉았어요. 엄마 후회 없으세요? 후회. 있지. 준호를 더 일찍 용서하지 못한 것. 더 솔직하게 살지 못한 것. 하지만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랬을까? 네. 그 시대의 여자가 가난한 집 딸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아,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붙잡아. 놓지 마.
알아요, 엄마. 요양원으로 돌아와서 저는 철수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철수가 저를 봤어요. 요즘은 완전히 저를 못 알아봅니다. 하지만 제가 다가가면 웃어요. 본능적으로 제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저 다녀왔어요. 옛날 그 버스 정류장. 저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거기서 제 첫사랑을 만났었어요. 준호라는 사람. 철수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 사람 많이 사랑했어요. 근데 당신도 사랑했어요. 다른 방식으로. 당신은 제게 안정을 줬어요. 가정을 줬어요. 아이들을 줬어요. 고마워요, 여보. 좋은 남편이었어요. 제가 좋은 아내는 못 됐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철수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쓰지 않았던 일기를. 오늘 나는 깨달았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걸. 준호를 선택했어도 철수를 선택했어도 둘 다 불완전했을 것이다. 완벽한 사랑은 없으니까. 하지만 진심은 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우리를 살게 한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왔어요. 요양원 정원의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은 철수를 정원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남편은 이제 걷지 못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못했어요. 여보, 꽃 예쁘죠? 제가 말했습니다. 철수는 꽃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제가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늙었네요.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꽃잎을 잡았어요. 예쁘죠? 인생도 이런 것 같아요. 잠깐 피었다가 지는. 옆 벤치에 수진 씨가 앉았습니다. 이제는 수진 씨도 결혼해서 배가 불러왔어요. 할머니, 오늘 날씨 정말 좋죠? 그래, 정말 좋구나. 할머니, 수진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 할머니한테 배운 게 많아요. 내가 뭘 가르쳤는데? 사랑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사랑? 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거요.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이면 된다는 거.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더 잘 아는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보면서 배웠어요. 사랑은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경희 씨도 다가왔습니다. 영수가 오늘 참 평화로워 보이네. 응, 평화로워. 마음이. 준호 씨 생각은 안 나? 당연히 나지. 매일 생각해. 근데 이제는 아프지 않아. 그냥 따뜻해.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 준호야, 거기서 보고 있어? 나 잘 지내고 있어. 철수도 잘 돌보고 있고. 그날 오후 미선이가 아들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7살 된 손자 지훈이. 할머니. 지훈이가 뛰어와 저를 안았어요. 우리 지훈이. 많이 컸네. 할머니, 나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정말? 무슨 상? 착한 어린이 상. 저는 손자를 안아줬습니다. 우리 지훈이 정말 착하구나. 할머니가 사탕 줄게. 와, 고마워요, 할머니. 손자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준호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미선이, 민수, 그리고 손자들. 그들이 제 인생의 결실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철수와 함께 노을을 봤습니다. 여보, 예쁘죠?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남편도 같은 걸 보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철수, 준호, 그리고 저.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원망도 없고 후회도 없이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꿈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고마워. 날 사랑해줘서. 철수도 말했어요. 영수가 고마워. 내 아내가 되어줘서. 저는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주셔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좋은 아침.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어요. 76세의 노파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영수가. 저는 거울 속 저에게 말했습니다. 잘 살았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됐어. 식당으로 내려가니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 준호가 좋아했던 자리. 영숙 할머니,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예요. 수진 씨가 밝게 말했어요. 맛있겠다. 저는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랑은 함께하지 못해도 평생을 함께한다는 것을. 준호는 제 옆에 없지만 제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여전히 제 남편입니다. 사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단지 선택이 있을 뿐이에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준호를 사랑했던 것도 철수와 살아온 것도 모두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그 바람 속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가 사랑해. 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준호야. 그리고 고마워. 날 평생 사랑해줘서. 어떤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해도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어떤 사랑은 함께하지 못해도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인생의 진리였습니다. 76년을 살아온 저, 최영숙. 이제는 평화롭습니다. 후회도 원망도 없습니다. 단지 감사할 뿐이에요. 사랑했던 두 남자에게, 그리고 저를 사랑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벚꽃잎이 다시 흩날렸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꽃잎을 잡았어요. 그리고 하늘을 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준호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생에는 꼭 만나자, 준호야. 그때는 내가 먼저 내 손을 잡을게.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마치 준호의 포옹처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